오늘은 추억 속의 한 에피소드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50이고 그 옛날 중학생 때니까 꽤 오래전 일입니다. 35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전 서울의 개포동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화려한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지만 그 당시에는 5층 아파트들이 대단지를 이루고 아파트 사이사이 나무들이 풍성한 나름 아기자기한 동네였어요. 당시 개포동은 신도시라고 불리던 곳이었죠. 깨끗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산책로, 놀이터마다 아이들로 가득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처럼 높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현대적이고 좋은 동네였어요. 저는 집돌이에 고지식한 편이어서 항상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렇게 움직였죠. 다른 친구들은 오락실도 가고 당구장도 슬쩍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모범생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썽은 안 부리는 편이었죠. 버스를 타도 항상 동네 이외에는 벗어나 보질 않았었네요. 집에서 학교 가는 버스, 학원 가는 버스, 딱 그 두 노선만 알았습니다. 다른 곳은 가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활 반경이 얼마나 좁았는지 아시겠죠? 아침 또는 저녁에 버스를 타면 숨막히는 만원 버스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노선도 많지 않고 버스 이용자들이 엄청 많을 때여서 만원 버스는 그야말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겹쳐져서 이동하곤 했었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정말 통조림 속 참치처럼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어요. 숨을 크게 쉬면 옆 사람과 부딪힐 정도였죠. 안쪽에 서 있는 사람이 내리고 싶으면 그 앞으로 문까지 서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가 다시 타는 장면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립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거죠. 그럼 문 쪽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가 그 사람이 내리면 다시 우르르 타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도 지금처럼 친절하지 않았어요. 출발 신호도 없이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쏠리기 일쑤였죠. 기사님, 천천히 좀 가세요. 누가 소리치면 기사님은 백미러로 한번 쳐다보고는 더 과격하게 운전하곤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민원 들어가서 난리 났을 텐데 그땐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는 달랐던 그 시절, 카드가 아닌 회수권으로 버스를 타던 그 시절, 추억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회수권 아시나요? 10장이 한 묶음으로 된 버스표인데 한 장씩 뜯어서 기사님께 주면 되는 거였어요. 가끔 회수권이 없으면 현금을 내기도 했는데 잔돈이 없으면 거스름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죠. 기사님, 1,000원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냥 내려! 이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어느 날 우연히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탔습니다. 학원을 가던 시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네요. 아마 학원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담배 냄새 땀내 나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아저씨 냄새에 땀 냄새까지 섞이면 정말 숨쉬기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특히 심했죠. 에어컨도 시원하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도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뜨거웠으니까요. 저는 항상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만 숨을 쉬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냄새를 덜 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옆으로 가슴이 큰 정장 차림의 누나가 다가섰습니다. 퇴근을 하는 중이었나 봅니다. 회사원처럼 보였어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스커트, 그리고 손가방 같은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죠. 나이는 한 25살쯤 되어 보였어요. 중학생이었던 제 눈에는 엄청 어른스럽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화장을 했는지 얼굴이 하얗고 입술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였고 귀에는 작은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우스 사이로 보이는 볼륨감, 사춘기라 그랬던 걸까요? 심장이 콩닥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계속 쳐다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슬쩍슬쩍 눈으로는 계속 그 누나를 보고 있었죠. 퇴근 버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점점 버스 안은 점점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더 타기 시작했어요. 뒤로 가세요, 뒤로! 버스 기사님이 소리쳤지만 이미 뒤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누군가 투덜거렸지만 소용없었죠. 다들 집에 가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타면서 제 옆에 있던 그 누나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점점 저에게로 다가왔죠. 처음에는 한 2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10cm, 5cm, 그리고 결국 그 누나의 가슴이 제 팔에 눌렸습니다. 우와, 미쳤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을 제 오른팔에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그 행복감을 느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폭신한 감촉, 따뜻한 온기. 이게 여자의 가슴이구나. 그때까지 저는 여자친구는커녕 여자애랑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남자애들하고만 어울렸고 여자애들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았죠. 그런데 지금 제 팔에 성숙한 여자의 가슴이 닿아 있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숨 좀 쉬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환호를 질렀습니다. 우와 씨, 대박이야. 완전 대박이야. 덜컹. 버스가 요철을 지나가면서 흔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 감촉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제 팔에 비비는 것처럼 느껴졌죠. 슬쩍 보니 얼굴도 예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피부가 정말 하얗고 속눈썹이 길었어요.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했던 버스 안에서 그 누나 주변만은 달콤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100m 달리기 할 때보다도 더 뛰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심장 터지는 거 아닌가 몰라. 진심으로 걱정됐어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어도 괜찮은 건가 싶었죠. 얼굴도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제발 아무도 내 얼굴 보지 마. 다행히 버스 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자기 생각에 바빠서인지 중학생 한 명의 빨간 얼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버스가 큰 길에서 코너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우와, 버티자. 저는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텼어요. 내가 버틸수록 그 누나의 가슴은 더 깊이 눌렸습니다. 기분 좋아. 아니야, 내가 쓰러지면 이 누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야.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생겼는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만큼 행복했던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버스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 감촉은 더 강해졌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100번쯤 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살짝 닿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그 눌려지는 압력은 미칠 듯 좋았습니다. 한참 건강할 나이라 저의 주니어도 아주 단단해져서 풀릴 생각을 안 하더군요. 이거 큰일인데. 혹시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들킬까 싶어 순간순간 정신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집중 상태, 무아지경. 이러다 사람이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별 쓰잘데기 없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 누나는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죠. 사실 제 팔에 가슴이 눌릴 때 저를 살짝 쳐다본 것 같긴 했는데 제가 나름 귀여운 상이어서 피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만원 버스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을 거예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마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2시간 같았죠. 아니, 어쩌면 2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다음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앞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내릴 정거장이었어요. 벌써 아쉬웠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한 정거장만 더 갈 수 없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내려야 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내립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어요. 그 누나와 멀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봤어요. 그 누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떠나가는 버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꿈 같았어요. 정말로 꿈 같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저는 붕 뜬 기분이었어요.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였죠. 처음으로 성숙한 여자의 가슴을 느꼈던 날, 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팔에 느껴진 폭신한 감촉, 버스가 코너링할 때 느껴졌던 깊게 눌리는 그 느낌, 은은한 향수 냄새. 진짜 대박이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웃었어요. 바보처럼. 사춘기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마 새벽 2시는 넘어서 잠들었을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그 뒤로 저는 그 시간, 그 번호의 버스를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곤 했었죠. 학원 수업이 일찍 끝나도 일부러 시간을 때우고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탔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군것질도 하고 길거리를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학원 앞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죠. 물론 매번 그런 행운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아저씨들 사이에 끼어서 냄새만 맡다가 내렸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예쁜 누나가 올라타면 저는 슬쩍슬쩍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노골적으로 바로 옆에 서면 이상하니까 한두 사람 정도 사이에 두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다가 예쁜 누나가 옆으로 오면 혹시나 팔이 닿을 수 있을까 싶어 그 누나 쪽으로 팔을 향해 놓곤 버스 기사님,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이런 텔레파시를 기사님에게 날리곤 했습니다. 제발요 기사님, 급브레이크 한 번만요. 속으로 간절히 빌었죠. 어떤 날은 정말 기적처럼 기사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럴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운은 자주 오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다가 내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다음번에는 또 행운이 올지. 그렇지만 그 후로 저는 버스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버스가 너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버스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노선을 타보기도 하고 퇴근 시간을 노려서 만원 버스를 일부러 타기도 했죠. 물론 모두 그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해서였죠. 우연히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경험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운동장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5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한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희 버스 탈 때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 무슨? 너희도 알잖아, 뭔지. 친구는 희죽거리며 말을 흐렸어요. 그거 당연하지. 다른 친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나 어제 버스에서 어떤 여자가 바로 뒤에서 서 있어서 가슴이 등에 닿았잖아. 우와, 좋겠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소리쳤어요. 저도 덩달아 흥분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땠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등으로 느껴지는데 완전. 친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웃었어요. 나도 있어.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지하철에서 그랬는데 완전 만원이어서 양옆에 있던 가슴 큰 누나들이랑 완전 밀착됐었어. 나 두 발이 땅에서 떠 있었잖아. 와, 부럽다. 진짜 부럽다. 친구들은 모여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풀려진 무용담을 부러워하며 히덕거렸습니다. 그때 저도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나도 있어. 나도 이번에. 오, 얘기해봐. 친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물론 조금 과장해서요. 와, 진짜? 20분이나? 대박이다. 진짜 대박. 친구들은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가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느 버스 노선이 좋은지, 몇 시쯤 타야 만원 버스를 만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지만 그때는 진지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험담을 얘기해 줬습니다. 야, 너희들, 나 어제 길에서 돈 뜯겼어. 친구들은 의리감에 불타서 무슨 일이냐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누가 감히? 괜찮아? 많이 다치진 않았어? 다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친구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으슥한 곳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리 와봐. 슬쩍 쳐다보니 좀 노는 분위기에 속된 말로 날라리 같은 여자들이 4명 정도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날라리? 완전 그런 스타일.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담배도 피우고 있었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니까 슬쩍 다가갔대요. 그러니까 대뜸 야, 너 돈 얼마 있어? 그 말에 이 친구는 순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이거 돈 뜯으려는 거구나. 돈 없는데요? 침착하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좀 세게 생긴 여자가 야, 18 죽을래? 진짜 돈 없어? 이러면서 위협했답니다. 이 친구는 질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돈 없어요. 절대 돈 뺏길 생각도 없었고 줄 생각도 없었답니다. 사실 그때 돈을 뺏기면 찌질이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죠. 야, 이 새끼 진짜? 세게 생긴 여자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친구는 겁이 났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자기를 불렀던 제일 예쁜 여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옆으로 와서 자기 어깨에 팔을 턱 걸치며 어깨동무를 했대요. 야, 그냥 좀 빌려주면 안 돼? 응?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왼팔에 그 여자의 가슴이 닿았죠. 닿은 게 아니라 일부러 가슴을 들이댄 거죠. 이 대목에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와, 미치게 좋더라. 친구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진짜? 가슴이 닿았어? 완전 확실하게. 그것도 일부러 막 눌러대더라고. 와, 우리는 모두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래서 뭐? 자기 왼팔에 가슴이 눌려서 밀려오는데 숨이 막히고 아무 말도 안 나왔답니다. 와, 씨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여자가 막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오빠 이러는 거야. 헐. 목소리도 되게 애교 있게 내더라고. 완전 유혹하는 거지 뭐야. 그러면서 자기 볼에 살짝 뽀뽀를 하더래요. 우리 진짜 조금만 필요한데. 친구는 그때를 떠올리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어쨌는데 우리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돈 찾아서 갖다 줬지. 얼마 안 줬어. 몇만 원 정도. 야, 이 병신 새끼야. 친구들이 소리쳤어요. 돈 줬어? 진짜?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친구는 변명했지만 사실 우리도 이해가 됐어요. 그 상황이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가슴은 만졌잖아. 만진 게 아니라 닿은 거지. 근데 진짜 좋았어. 진짜로. 얼마나 좋았는데 말로 표현 못하지. 그냥 닿은 게 아니라 살짝 비비더라니깐. 폭신한 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진짜. 철없던 우리는 그 녀석이 돈을 줬다는 사실보다 여자의 가슴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더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부럽다 진짜. 나도 그런 경험 해보고 싶다. 나도. 근데 돈은 얼마 줬는데? 3만 원. 3만 원이면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아? 당연하지. 우리는 진지하게 가격 대비 가치를 논했어요. 3만 원이면 오락실에서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사고 군것질도 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했다면 본전은 뽑은 거라고 결론 내렸죠. 다음에 또 보면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피해 다녀야지 뭐. 근데 솔직히 또 만나고 싶지 않아? 조금. 친구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는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여자의 가슴은 어떤 마력 같은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은 하늘을 찔렀어요. 친구들과 모이면 항상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나는 3반의 그 애. 아, 얘 취향 좀 봐라. 나는 5반의 여자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학교 여자애들 이야기도 하고 길에서 본 예쁜 누나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가슴이었어요. 야, 너 만원 버스 타봤어? 응, 탔는데. 혹시 그런 경험... 아니, 아직. 넌? 나도 아직. 에휴, 언제쯤 그런 행운이 올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친구는 일부러 사람 많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도 했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또 어떤 친구는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노렸답니다. 백화점 엘리베이터도 사람이 많을 때는 빽빽하게 들어차니까요. 백화점은 어땠어? 글쎄, 너무 시간이 짧아. 아이고, 우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도전해야지. 맞아,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순수하면서도 불순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50이 된 지금 그때의 저를 돌아보면 참 순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의 가슴 하나에 그렇게 설레고 두근거렸던 그 시절, 만원 버스를 타는 게 모험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 친구들과 모여서 그런 이야기만 하던 그 시절,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가 그리운 건 사실입니다. 세상 모르고 살았던 그때,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꼈던 그때가 가끔 그립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면서 동선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만원 버스에서의 그 경험 때문에 시작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점점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졌어요. 내가 타보지 않은 노선도 궁금했었죠. 이 버스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 종점은 어디일까? 중학생이었던 제게는 작은 모험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학교도 없고 학원도 없는 날이면 집 앞 정류장에 나가서 처음 보는 번호의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402번 버스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노선이었죠. 오후 2시쯤 한산한 버스에 올라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봤어요. 세정거장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한 여학생이 올라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굉장히 눈길이 가는 한 여학생을 발견했어요. 어? 순간 제 시선이 그 학생에게 고정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그 시절 여자의 가슴이 닿는 그 육체적인 감각에 궁금해하고 미치면서도 한눈에 반하는 여자의 스타일은 육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참하고 착하게 생긴 이미지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학생은 키가 중간 정도였고 단정한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었고 앞머리가 눈썹은 살짝 덮고 있었죠. 화장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맑고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생 같달까요? TV에 나오는 섹시한 연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게 예쁜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눈길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 학생은 버스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책을 읽네? 저는 버스만 타면 멀미가 못 보는데 말이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책일까 궁금했어요. 소설인 것 같았는데 표지는 잘 안 보였습니다. 버스가 몇 정거장을 더 가는 동안 저는 슬금슬금 앞으로 이동했어요.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조금씩 앞자리로 옮겨 앉았죠. 같은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예쁜 친구가 있어 나도 모르게 조금 멀찍이 서서 따라갔었습니다. 이제 3줄 정도 뒤에서 보니 조금 더 잘 보였어요. 그 학생은 한 손으로 책을 받쳐들고 다른 손으로는 가끔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곤 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조차 예뻐 보였어요. 말 걸어 볼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얼굴만 빨개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20분쯤 지났을까요? 그 학생이 책을 덮고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어요. 내리는구나. 순간 아쉬웠어요. 이대로 보내기는 뭔가 찝찝했달까요? 그때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학생이 내리려고 일어서자 저도 슬쩍 일어나서 뒤를 따라 내렸어요. 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리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말도 못 걸면서 이게 무슨 짓이람. 하지만 이미 내렸고 그 학생은 저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는 개포도서관이었어요. 물론 바로 뒤를 쫓지는 않았어요. 한 20m쯤 떨어져서 마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죠. 그래, 나도 원래 도서관 가려고 했던 거야. 스스로에게 변명했지만 사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 학생은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골목을 빠져나오니 큰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개포 도서관. 아, 도서관에 가는구나. 그 학생은 도서관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들어가서 뭐해? 그냥 집에 가자.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시원했어요. 에어컨 때문인지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학생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도 계단을 따라 올라갔죠. 2층은 청소년 열람실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학생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책장 사이로 갔어요. 그리고 슬쩍 그 학생을 봤죠. 가방에서 수학 문제집을 꺼내고 있었어요. 샤프를 꺼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공부하러 오는구나. 저는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우면 이상하니까 4줄쯤 떨어진 자리였죠. 책을 펴고 읽는 척 했습니다. 사실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학생 쪽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시간 내내 고개도 안 들고 문제만 풀더라고요. 가끔 고개를 갸웃하거나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지우개로 지우는 모습이 다 예뻐 보였어요. 이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라면 분명 성격도 좋을 거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학생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는 필통과 물병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슬쩍 가까이 가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들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5분쯤 지나서 그 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은 안 읽고 그냥 그 학생을 멀리서 지켜봤죠. 나 진짜 이상한 사람 됐네. 스스로 생각해도 웃겼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오후 5시쯤 그 학생이 짐을 쌌습니다. 저도 슬쩍 일어났어요. 도서관을 나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갔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말을 걸까? 지금이라도?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고요. 버스가 왔습니다. 그 학생이 올라탔고 저도 올라탔어요. 이번에도 그 학생은 중간쯤 앉았고 저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그 학생은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버스가 제가 처음 탔던 정류장을 지나칠 때 그 학생이 벨을 눌렀습니다. 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토요일마다 그 시간에 402번 버스를 탔습니다. 어떤 날은 그 학생을 봤고 어떤 날은 못 봤어요. 볼 때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냥 그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참하고 착하게 생긴 그 학생.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 버스에서 책 읽던 모습. 모든 게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부터 그 학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방학이 끝나서 스케줄이 바뀌었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저도 2학기가 시작되면서 바빠져서 더 이상 그 버스를 타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그 추억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버스를 더 이상 타지 않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반포동에 사는 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며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개포동에서 반포동이라. 지금 보면 그리 멀지 않은 동네인데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반포동이 어디 강서구쯤 있는 먼 동네 같았습니다. 초대받은 날 마침 딱 회수권 2장이 남아있어서 더 사지 않고 회수권만 들고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갈 때 1장 쓰고 올 때 1장 쓰면 끝이니까요. 제 나름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죠. 친구네서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놀다가 이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네 갈 때는 친구랑 같이 갔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집에 올 때는 나 혼자 와야 하지만 타고 갔던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타고 오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하며 갔었죠. 친구가 배웅을 해주고 어디서 버스를 타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반대편에서 타면 되는 걸 뭐 또 세심하게 알려주냐며 버스 정류장으로 갔죠. 한참 기다린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수권통에 회수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사님께 물었죠. 이거 개포동 가는 버스 맞죠? 기사님이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아닌데 반대쪽에서 타야 돼. 쿠, 순간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네? 이거 개포동 가는 방향 아닌가요? 아니라니깐 담에 내려서 반대편에서 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저씨, 저 회수권 없는데요? 돈 내고 타. 돈도 없는데요. 기사 아저씨가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웬 교복 입은 학생이 우울한 표정으로 회수권통 옆에 기둥 붙잡고 서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어쩌라고. 회수권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 못 빼. 아니면 잔돈 주실 수 없으세요? 그 시절에는 지폐를 내면 동전을 잔돈으로 내려주는 기계장치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잔돈 없어서 현금도 못 받고 있어. 이따가 동전 채우러 가야 한단 말이야. 어떡하죠? 기사 아저씨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저씨가 회수권통을 슬쩍 보시더니 학생, 그거 회수권 서 있는데? 그거 못 빼? 예? 뭔 소린가 하고 회수권 통안을 보니 세상에 누워있는 여러 회수권 더미 위로 기적처럼 회수권이 옆으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수권이 꾸깃꾸깃하게 구겨져서 옆으로 떨어져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회다. 저는 책가방에서 검은색 네임펜과 빨간색 수성펜을 꺼냈습니다. 펜 2개를 이용해서 젓가락처럼 사용해 회수권을 꺼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펜 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살짝 집으려 하면 떨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어째 길이가 딱 회수권 끄트머리에 닿을 정도였거든요. 옆에 기사님이 슬쩍슬쩍 보시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조금 있다가 뒤쪽에 앉아있던 어느 아저씨가 맨 앞자리로 와서 앉아서는 저에게 학생, 할 수 있어. 응원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속으로는 쪽팔려. 돕고 싶으면 그냥 회수권 하나 주지. 어느새 버스 안의 승객들이 모두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학생,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봐. 저는 미칠 듯한 부끄러움에 얼굴이 타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섰습니다. 다행인지 손님이 한 명이 타더군요. 저는 그 손님이 넣는 회수권에 제 회수권이 맞아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아 그 손님에게 저에게 달라고 했죠. 그 손님은 의아해했지만 저에게 회수권을 주었고 저는 돌아서서 제 회수권이 맞지 않도록 살짝 옆으로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계시던 기사님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학생, 뭐 하는 거야? 그 손님 거 회수권 받아서 그냥 내리면 되잖아. 네? 아차. 버스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버스 맨 앞에서 빨개진 얼굴을 숙인 채 또 다음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정류장에서 회수권을 받아서 반대편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버스를 타던 취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동수단으로만 활용하죠. 지금도 가끔 개포동을 지나갈 때면 그 시절 추억들이 샘솟곤 합니다.